안녕하세요. 저는 80세 김순자입니다. 얼마 전 제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우리는 5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죠. 남편이 떠난 후 그가 남긴 옷, 책, 편지,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정리를 하려 했지만 손이 도저히 가지 않더군요. 거실 안쪽에는 남편이 평생 모아온 책들이 수십 권이나 쌓여 있었어요. 언젠가 읽겠지 하며 사둔 책들인데 결국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것도 많았죠. 옷장에는 남편이 아끼던 양복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서랍에는 그가 쓰던 안경과 시계, 작은 메모들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찾아와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엄마, 아버지 물건들 조금씩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 말에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물건들 속에 갇혀서 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입던 옷은 필요한 분들께 기부했고, 오래된 책들은 동네 도서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남겨두었어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 남편이 손수 써준 편지들, 그리고 그의 손때 묻은 시계 하나. 이제야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남겨진 물건들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짐이 된다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우리는 그리움과 추억만으로도 충분히 벅찹니다. 물건까지 남겨둔다면 그 무게에 눌려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들이 있다면 너무 미루지 말고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소중한 추억만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요. 이 사례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남겨진 가족들에게 우리가 남기는 것이 꼭 자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리되지 않은 것들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만약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막막한 질문이죠. 하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너무 쉽게 밀어버립니다. 나중에 하지, 아직 멀었잖아. 하지만 과연 그 나중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 하지만 때론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을 들으면 불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정리되지 않은 삶을 남겨둔 채 떠나는 것이 더 힘든 일 아닐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재정 문제, 감정적인 상처,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것들을 떠넘기고 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떠날 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내 삶을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남겨질 가족들에게도 마지막까지 배려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꼭 정리해야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남은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를 준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거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예기치 못한 혼란과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건강한데 뭘 걱정해? 라며 죽음 준비를 미루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60대 이상 성인 중 70%가 사후 정리에 대해 고민하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사람은 2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난다면 남겨진 이들은 재정 문제, 법적 절차,
장례 준비 등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례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겨질 가족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배려이자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전 준비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도 평온한 이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의료적 결정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남기는 것으로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대신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재산 분배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죽음을 직시할 때 우리는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남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 남겨질 가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재정적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재산을 남겨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재산은 가족들에게 오히려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인해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는 흔하며 때로는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처리되는 상속 분쟁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 중 상당수가 유언장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는데 이 과정에서 형제자매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이 불분명하거나 빚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남겨진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62세의 정수 씨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 한 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고 형제들은 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가족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나중에서야 후회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겨두셨다면 이런 다툼은 없었을 텐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법적 효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유언장은 법적으로 강한 증거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필 유언장도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보험, 부동산, 주식 등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들에게 이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사망할 경우 은행 계좌의 존재를 가족들이 모른다면 상속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정리는 단순히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질 가족들이 경제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 보험, 주택연금 등의 활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망 후 배우자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0세의 신영 씨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빚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족과 재정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고 보험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이 남긴 빚과 예상치 못한 생활비 부담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반면 68세의 미순 씨는 남편이 사전에 보험과 연금, 상속 문제를 철저히 정리해 두었고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눈 덕분에
큰 혼란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재산 상속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생전의 상속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다소 어색한 문화가 있지만 이를 미리 상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명확한 의사를 밝혀두면 남겨진 가족들이 법적 문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정리를 미루지 않고 미리 준비해 둔다면 떠난 후에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이 혼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 사소한 오해로 인해 멀어진 관계,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기회를 놓쳐버린 순간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크게 남는 것은 미안함과 아쉬움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진심을 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오랜 세월 지속되며 서로가 화해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이 깊이 얽혀 있고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우리가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은 그때 한마디만 더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 표현하기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편지나 메시지를 통해 진심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운했던 순간보다 소중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상대방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화해를 넘어 남겨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 남겨진 가족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살아있는 동안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서로 오해했던 일들, 미안했던 순간들을 정리하고 가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남은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마무리가 아니라 남은 사람들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노력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은 물리적 정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흔적은 우리 주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옷장 속에 쌓인 오래된 옷, 버리지 못한 서류 더미, 사용하지 않는 가구들. 그러나 남겨진 가족들에게 이 물건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물건을 쌓아두지만 정작 떠난 후에는 남겨진 가족들이 그 모든 짐을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부모 세대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관하고 어떤 물건을 버릴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용하던 낡은 가구나 오래된 앨범을 두고 형제들이 의견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엄마가 아끼던 거니까 남겨야 해. 라는 의견과 공간도 부족한데 이제는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맞서며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생전에 어떤 물건을 남기고 어떤 것은 정리할 것인지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전 정리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단샤리라고 부르며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철학으로 생활합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버리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옷, 책, 가구 등을 정리할 때는 이것이 내 삶에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중요한 서류나 귀중품은 별도로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위치를 알려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한 70대 할머니는 생전에 불필요한 물건을 꾸준히 정리하고 자녀들에게 이 서랍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 라고 알려두셨습니다. 덕분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은 혼란 없이 빠르게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정리를 미루다가 세상을 떠난 경우 남겨진 가족들은 부모님이 남긴 서류와 물건을 찾기 위해 몇 달 동안 헤매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생전 정리는 단순히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추억을 되새길 수도 있고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줄이며 더 단순하고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옷장 속에 있는 옷 중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하나 골라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족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지금부터 생전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우리가 남길 가장 중요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얻은 지혜와 가치관입니다. 정신적 유산은 후손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오랜 세월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신적 유산을 남기는 방법 중 하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삶의 교훈과 경험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언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철학을 담은 영상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손들은 단순히 글자가 아닌 생생한 목소리와 감정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가족들이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유산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정신적 유산은 세대를 넘어 지속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길 가장 큰 선물은 삶의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렵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삶의 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보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외면하기보다는 이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일기를 쓰거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명 치료에 대한 결정도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치료를 받을 것인지 또는 연명 치료를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미리 가족들에게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미리 해두면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삶의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살아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떠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우리의 재정적, 감정적, 물리적, 정신적 유산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준비는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금융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남겨진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 정리는 마음의 짐을 덜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줍니다. 아직 풀지 못한 오해가 있다면 대화로 풀고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지금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적 정리는 남겨진 가족들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생전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 남겨둠으로써 가족들이 정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정신적 정리는 내 삶을 돌아보고 무엇을 남길지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준비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미루던 일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준비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남은 시간이 길든 짧든 매일을 의미 있게 채우고 가족과 사랑을 나누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떠나는 날을 정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버리지 못했던 물건을 하나 정리해 보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는 것,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자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진정한 삶의 준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